반갑습니다 여러분, 하오 김진환입니다. 정말 바뀐 거 없나요? 수염을 오랜만에 밀었는데 또 보고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. 어쨌든 오늘 뭐 할 거냐면,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시다 보면 조금 느끼실 것 같아요. 예전보다, 그러니까 2-3년? 3-4년 전보다 훨씬 더 빈티지를 입는 분들도 많아졌고, 그 다음에 빈티지 뿐만 아니라 뭐 세컨핸즈 아이템들,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밀리터리나 이런 빈티지 말고도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이전 시즌의 제품들이나 뭐 아카이브 제품들을 찾고 입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.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, 사실 뭐 전체적인 트렌드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패션씬에 반영이 되면서 현행을 보면 현행도 너무 좋은데 좀 더 뭐랄까 완전 더 유니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많이 줄었어요.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, 뭐 시내 분위기나 트렌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지점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사실 트렌드 자체가 좀 더 뭔가 편한 거, 좀 더 러프한 거, 빈티지에 보이는 거,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트렌드 자체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Y2K가 옛날의 것을 뭔가 요즘에 있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. 그런 것들에서 조금 넘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, 그걸 좀 더 깎아내고 좀 더 모던하지만 좀 더 거기서 뭔가 오리지널리티를 찾고 이런 빈티지를 찾고 입으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, 그 다음에 사실 현행 자체에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재밌는 아이템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현행 디자이너 브랜드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밀리터리나 워크웨어의 그런 빈티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카이브 피스들, 뭐 프라다라던가 뭐 드리스 반노트, 뭐 마르지엘라, 꼼데가르송 이런 것처럼 조금 연역이 오래된 브랜드들의 그런 아카이브 피스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저도 뭐 빈티지를 뭐 엄청 잘하시는 분들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,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, 또 골고루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이런 빈티지 아카이브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이트들을 몇 개 만나보려고 하고, 예전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은 그때는 사실 이런 트렌드가 아니었고, 빈티지나 아카이브 제품 같은 것들이 현행만큼의 가격 책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내에 많은 이런 소비자분들이 뭔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, 요새는 이게 트렌드 자체가 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되겠죠. 이제 한국에 잘하는 빈티지샵들도 많이 생겼고, 인스타 계정 자체에서 뭔가 세컨핸즈를 파는 이런 것들도 많지만, 물론 그런 샵들의 페이터링, 그런 큐레이팅이 좋아서 그 샵을 팔로우하고 거기서만 살 수도 있지만,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올라온, 그러니까 내 큐레이션이 될 수도 있잖아.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이트가 더 좋을 수도 있다. 어떤 느낌인지 그냥 같이 보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보시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그레이드입니다. 그레이드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, 이 그레이드라는 이 플랫폼 자체는 완전히 패션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들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언더커버를 그냥 검색해볼까? 그러면 언더커버의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뭐 마르지엘라 이런 것들 검색하면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죠. 근데 이 그레이드는 어쨌든 패션 자체에 조금 중점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느꼈을 때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아카이브들이나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피스들이 많아요. 그레이드는 조금 저렴한, 뭐 쉽게 말해서 정말 우리가 아무 샵에나 가서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빈티지가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플랫폼이고, 그레이드는 되게 재밌는 게, 지금은 제가 로그인을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몇 개 이렇게 보시잖아요. 보시다 보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 창에 그 알고리즘이 그 내가 눌렀던 제품들의 뭔가 그런 관심사를 계산해서 항상 더 새로운 것들을 띄워줘요. 그런 장점들이 있고, 이제 뭐 에디토리얼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레이드 자체에서 생산하는 이런 에디토리얼들이 굉장히 보는 맛이 있다. 그리고 이 그레이드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해 보일 수 있고 좀 더 재밌어 보일 수 있고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정적인 것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세다라고 나가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. 그런 브랜드들의 피스들이 굉장히 많다. 꼼데가르송이 뭐 런웨이 피스라던가 아니면 해머트랭의 빈티지 같은 것들도 좀 많고,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. 내가 지금 보여주는 그레이드는 리바이스 빈티지 데님보다는 해머트랭 빈티지 데님이 더 많이 파는 플랫폼인 거야.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는 이제 셀러들이 있는데, 셀러들 중에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. 뭐 퍼지 셀러 이런 애들, 제 취향은 아니지만 뭐 유명한 친구들이 있는데, 이런 친구들도 사실 뭐 인스타 페이지를 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, 여러분들이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이 친구의 큐레이션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
누르면 팔로잉에서 아이템 올라오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조금 내가 디자이너 브랜드의 아카이브 피스나 뭐 최근에 내가 빈티지인데 뭐 워크나 밀리터리 이런 거보다 조금 몇 시즌 지나지 않은 뭐 그냥 한 두세 시즌 전에 어떤 걸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셨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플랫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약간 그레이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미주나 영주권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어떤 분이 보셨을 때 아이템들이 좀 세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애쉬인데 애쉬 그레이드랑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이제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냥 다 팔아요. 액자도 팔고 뭐 여기 보시면 뭐 인형도 팔고 뭐 자무도 팔고. 근데 이 애쉬는 규모가 굉장히 큰 이제 상장까지 되어 있는 그룹이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유니크한 빈티지를 내가 득템해서 찾기에 조금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시를 들어서 뭐 리바이스 뭐 60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빅 E 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빈티지 제품들도 다 나오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내리다 보면 사실 그렇게 막 비싼 가격은 아닌데 좀 독특하다 이런 걸 찾기가 쉽고 규모 자체가 큰 이 중고 상점이기 때문에 제가 득템에 대해 얘기한 건 좀 그런 것도 있어요.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어디 보면은 와이프가 제 아크테릭스 자켓 다 3만 원에 갖다 팔아버렸습니다. 약간 제가 느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. 그리고 좀 오래된 빈티지샵 사장님,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냥 현행의 그런 가격대 뭐 이런 것들보다 좀 더 가볍게 올려주는 이런 느낌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제가 치고 있는 뭐 리바이스 빈티지라던가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. 프렌치 밀리터리 이런 것들을 조금 검색했을 때 내가 우연찮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, 좀 보물을 찾을 수 있는,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레더 자켓 같은 것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 폴로 레더 약간 이런 것들 아시죠? 이 안에서 내 테이스트에 맞는 걸 잘 찾아서 건지면 득템할 수 있는 느낌. 이런 식의 조금 플랫폼이 나서 패션이 주는 아니지만 내가 걸리는 지점이 있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디깅을 잘 하신다면, 서칭을 잘 하신다면 사실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좀 기업 자체가 큰 기업이라서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이베이입니다. 이베이는 사실 너무나들 잘 아실 거고 정말로 뭐 다 파는 샵이죠. 정말 큰 기업이잖아요. 근데 이베이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오래된 것들, 진짜 아카이브라고 부를 만한 이런 제품들도 많고 아니면 완전 요즘 거, 그 중간이 조금 비어있는 것 같아. 뭐 예를 들어서 마르시엘라 에르메스를 했던 해외 뭐 제품들을 검색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마르시엘라 에르메스 제품들을 그레이드 이런 데는 잘 없어요. 많이 없고 뭐 옛날에 올라와 있고 이런데 뭐 이베이에는 지금 검색에 이런 것들도 많고 뭐 라프 시몬스의 질샌더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이베이에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. 약간 뭐가 있을까? 에디의 디올 이런 거.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가볍지 않은 빈티지 샵의 느낌의 제품들이 더 많아요. 좀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우리가 뭐 시즌을 알아야 좀 더 예뻐 보이고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. 그레이드와 애쉬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. 그리고 사실 이베이는 워낙에 커서 애쉬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등록이 돼 있고 뭐 여기서 디자이너 브랜드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밀리터리 자켓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밀리터리나 뭐 워크웨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위시리스트 좀 잘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. 근데 이베이는 문제가 뭐냐면은 사기가 좀 많다. 가품도 좀 있고요. 사기도 좀 많아요. 왜냐면 이베이가 조금 사기당하면은 돌려받기 시스템이 좀 복잡해요. 복잡해서 그레이드나 이런 거보다 양아치들이 좀 더 많습니다. 너무나 많은 그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뭐 더 많이 빈도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뭔가 이베이가 더 양아치가 많아요. 정말로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뭐 그런 거 있잖아. USS 빈티지 안경 이런 거는 저희가 구분하기 좀 힘들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 조금 가품 같은 거 파는 친구들이 많아요. 굉장히 뻔뻔하게. 그래서 어쨌든 조금 내가 이렇게 잘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아카이브 피스들이라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좀 더 그 시즌에 뭔가 그런 담겨있는 아이템들을 보기에는 이베이가 굉장히 좋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베스티에드 콜렉티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니들의 중고 쇼핑 장터 같은 느낌이에요. 이 베스티에드 콜렉티브에서 여러분들이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조금 찾으시면 굉장히 좀 좋은 걸 찾을 수 있고, 그리고 거기서 언니들의 뭔가 그런 좀 맛이 묻어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하기가 좋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더로우의 선글라스 이런 거는 사실 좀 찾기가 힘든데 베스티에드 컬렉티브에 치면 쫙하나다닥 나오죠. 판매해 보세요. 이탈리아, 프랑스, 뭐 유나이티드 킹덤, 영국 뭐 이러니까 그 동네에 약간 힙한 언니들, 약간 서구권이나 이쪽에 그 힙한 언니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베스티에드 컬렉티브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뭐가 있을까? 더러우 가방 같은 것도 진짜 많고, 아니면은 뭐 조금 뭐 있을까? 스카프
스카프, 예를 들어서 뭐 드리스 반 노튼의 스카프다, 이런 거 이제 검색하시면 굉장히 이 좀 뭐랄까 좀 센데? 근데 약간 좀 언니들이 좋아할 것 같은? 특히나 그 서구권 뭔가 좀 그 블론드 힙한 그런 언니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 베스트헤드 콜렉티브는 이제 좋은 게 그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. 뭐 쿠폰도 막 $5 쿠폰, $10 쿠폰, $15 쿠폰 이런 것도 자주 주고, 뭐 무료 배송 이런 이벤트도 자주 하고 해서 이 써져 있는 가격보다 가끔 조금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스카프라던가 목도리, 뭐 가방, 뭐 시계도 좀 많고요. 그 다음에 뭐 목걸이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물론 옷도 많은데 옷은 이제 여성복이 거의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액세서리를 볼 때 저는 조금 베스트헤드 콜렉티브를 많이 봐요. 재밌는 것들이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쪽이 영어권, 이제 서구권이었다면 일본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. 일본도 어쨌든 빈티지, 이 세컨핸드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니까.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미주권이나 영주권,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레이드나 이런 데에다가 잘 안 올리는 것 같아요. 워낙에 자기네 나라 그 내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국내 배송하면 자기네도 편하고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, 얘네가 내수가 워낙에 그 단단하게 돌아가니까 옛날에는 진짜 더 불편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생겼어요. 그런 이 자기네가 끼고 하는 해외 배송 업체가 생겼는데, 자국민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나 뭐 외국에서 구매를 하려면은 조금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. 국내에서 이제 아예 번역을 해서 실시간으로 요거를 해주는 사이트들도 있고, 물론 수수료를 받지만 그 다음에 뭐 구매 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일본 쪽 이런 빈티지 뭐 세컨핸드 샵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크게 막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. 그래서 처음으로 볼 게 이제 1록인데 야후 옥션, 이제 일본 옥션, 옛날에는 1록이라고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경매 시스템이 있어요. 경매 시스템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바이스 50스 용어를 검색하면 이제 바지가 이제 이런 거 28만원, 300만원, 뭐 15만원, 150만 요 정도니까 어쨌든 입찰 시스템과 경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가의 제품들, 좀 더 귀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렴한 가격대 제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조금 그레이드나 이런 데서 비싼 게 뭐 크로마치, 뭐 루이비통, 발렌시아가라고 한다면 이 일본 옥션에서 좀 더 비싼 건 뭐 꼼데가더스용 런웨이 피스, 지금 제가 보여드린 뭐 리바이스, 마르지엘레, 아티셔널,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억 자체도 사실 사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. 이 입찰하고 이런 거 찾으면 다 나오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제 그 한국어 번역이 다 돼서 수수료 받고 이제 입찰까지 다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고, 이제 야후 옥션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. 마르시엘라의 아티셔널 피스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도 조금 최근에 올라온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. 이런 건 귀엽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고, 뭐 하나 더 해볼까? 거머님이 좋아하는 뭐 드리스 반 노튼 이런 것들도 옛날 제품들을 상당히 또 많이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일본 옥션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메루카리인데, 메루카리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었죠. 얘네도 다 팔아요. 근데 얘네는 전부 다 파는 건 아니에요. 이런 거예요. 이런 거 매니아틱한 거, 포켓몬, 뭐 케이팝, 닌텐도 스위치, 시계, 카메라, 나이키. 그래서 패션을 사실 우리나라의 샵에 조금 빗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라오는 매물들이나 이런 게 후드츠랑 좀 비슷해요. 실제로 제가 후드츠 가끔 보면 메루카리에서 가져와서 파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, 그거 좀 보시면은 꼼데가더스의 옴무플러스 이런 것들. 근데 확실히 일본 마켓,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메루카리라던가 일본 옥션 이런 것들이 일본 브랜드의 옛날 제품들이 많아요. 어쩔 수 없지, 그 나라에서 옛날에 나왔던 옷들이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기가 쉽고요. 그 다음에 뭐 아프레스라던가 나이스네스처럼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의 매물을 구하기가 조금 쉽습니다. 그래서 내가 후드치 같다라는 말을 한 게, 조금 그 젊은 친구들이 내가 갓산 뭐 나이스네스라던가 뭐 아프레스 이런 것들을 조금 올려다가 많이 판매를 해요. 그래서 그런 일본 쪽에 뭐 빈티지나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내가 일본 현행에서 나오는 브랜드들의 제품을 조금 뭐 사고 싶고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마수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메루카리에서 보셔도 꽤 많은 제품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, 이제 메루카리에서는 조금 제가 일본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게, 원래는 메루카리가 가품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마르지엘라라던가 뭐 앙팡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이제 중국산 가품들이 많이 조금 들어와서 나쁘게 파는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확실히 조금 그 빈티지 아카이브가 있는 뭐 꼼데가르송부터 시작해서 뭐 언더커버, 네이버드, 뭐 와코마리아 이런 것들 좀 사기가 좋고, 일본 브랜드들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뭐 나이스네스, 아프레스 이런 것들까지 보시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메루카리도 봤고, 그 다음에 이제 레그태그인데, 레그태그는 이제 일본 가서 안 가보신 분들이 없겠죠. 사실 저는 레그태그 온라인을 잘 보지는 않았어요.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. 레그태그는 이제 플랫폼에서 자기네들이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위탁이에요. 위탁.
파다가 아니면 자기들이 매입한 거 파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다양합니다. 아이템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화려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들도 많고 근데 어쨌든 기업이고 얘네가 위탁 판매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사고 날 확률이 적겠죠. 원래는 레그태가 됐었나? 해외 배송이 제 기억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요런 월드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생겼어요. 근데 좀 수수료가 세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일본에 가서 레그태그 지점이 많은데 레그태그 지점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지점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 하나에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에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레그태그도 넣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몇 개를 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채널 보시고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만한 플랫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뭐 누구나 플랫폼을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봤던 플랫폼들 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거든요. 물론 다 검색해보지만 그 중에 걸리는 게 많았던 요소들을 좀 말한 거지. 항상 이 중고거래 어쨌든 세컨핸즈 요거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죠. 뭐 플랫폼이 중간에 있다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가품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조급하게 막 배송을 기다리면 안 돼요.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. 이 우리나라처럼 중고거래 하면 다음날 바로 배송 뜨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이제 해외 친구들은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저 여행도 한번 갔다 왔다가 저 옛날에 그레이드를 샀는데 2주 뒤에 보내줄 수 있대요. 그래서 이 쇼핑 기간 연장해 달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옆 나라 놀러와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배송해주겠다고 약간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 너무 또 조바심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제품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이템을 내가 하나 찾겠다 뭐 이런 거보다 이런 것들도 있네라고 하면서 조금 걸리는 것들. 그러니까 사실 지금 편의점들에서 바잉이 아무리 많이 돼도 이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브랜드들을 다 이렇게 뭐 끄덕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보다 보면 은근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습니다. 저도 현행은 애용하지만 어쨌든 뭐 그레이드나 베스트 이런 것들 매일 봐요. 이베이 같은 것들도 매일 보고 구매할 게 있으면 구매도 해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그 폭을 조금 넓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여기까지 할게요.